안녕하세요. 윤술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수입니다.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인 트렌드, 사회적인 상황, 국제 정세 등을 알아야 하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요. 그중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것이 바로 명리심리학이에요. 명리학만한 것이 없다. 윤슬의 심리살롱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명리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타고난 것을 분석한다는 것이 점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요. 또 예언을 한다거나 점을 본다거나 어떤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양의 인문사회과학으로 우주의 원리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고자 했던 학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요, 성도들의 특성을 아는데 명리학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리심리학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자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일치시키는 신앙생활과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일주로 알 수 있는 성격 자원 살펴볼 텐데요. 병호일주입니다. 사주 만세력 앱에 연월일시를 넣어보면요, 60갑자라고 하는 천간지지로 60개의 간지 중에 4개의 간지가 선택되어서 연월일시에 배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생년월일시의 연월일시는요, 그 사람이 타고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연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국가, 사회 환경, 그리고 월주를 통해서는 나의 직업성, 그리고 내가 지금 또 살아가는 환경, 일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인물됨, 또 시주를 통해서는 무의식적인 심리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연월을 통해서는 사회성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일시를 통해서는 개인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호는 60갑자 중에 60개의 간지 중에 43번째 간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병화 그룹의 또 5번째에 해당하죠. 병화가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5가 되면은 가장 양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의 기운이 양의 극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기가 아주 충천했다. 자, 이 병호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요, 병화는 하늘의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런데 언제 한낮에 떼어 있으면 한낮에 한여름에 떠 있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짝바짝 마르게 하죠. 자, 병호는 60갑자 중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렇게 빛이 나니까 오히려 너무 빛이 강해서
이 상대를 잘 보는 것 같지만 실제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잘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또 내면은 공허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호 일주는 또 타인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고 또 내면이 공허하고 하다 보니 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 한낮에 뜨거운 이 태양이니 그러한 태양의 형상을 생각해 보시면 자존심 혹은 자존감이 자만심이 아주 강하겠구나. 자, 이 병호는 지지에 오화는 병화의 겁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이 오화는 병화의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기운의 강약을 천지자연에 순환하는 이치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생을 12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천간의 기운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병화가 오화를 만나면 왕지에 있는 거예요. 제왕 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벼슬에 올라서 그 경험을 쌓고 또 세상 물정을 다 통달하여서 능소능대해진 그런 인생을 제왕지라고 합니다. 이 제왕지가 되면요, 굉장히 안목이 넓고 크고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통도 크고 배짱도 두둑하게 됩니다. 어디에 미련을 두지 않고요. 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왕지죠. 경험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 제왕은요, 안이 꼽고 치사한 것을 싫어합니다. 속마음은 정말 실없는 것을 싫어하는데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굶어 죽을지언정 구걸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제왕지의 이 습성입니다.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똥 자존심, 똥 고집이 아주 세죠. 능소능대해서 자수성가하고, 하지만 안 입고 온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형제지간에도 혈육지간에도 좀 무정하고 인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제왕지를 타고 나면요, 가정적이기보다는 사회활동을 더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병호일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지지에 또 지장간에는 병기정이 있고요. 그 병화는 비견, 또 기토 상관, 정화, 겁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호는 군왕과 같은 지배력과 불굴의 투지, 의지로 정말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신 내가 알아서 잘하겠죠. 스스로 일을 저지르고 또 흉을 자초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타인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강하게 내세우거나 또 자수성가를 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경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이 병호일주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내면의 성찰 능력이 부족하고요. 또 내면의 깊이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좀 쌓아가면 좋겠죠. 명상을 한다거나 또 내면 성찰을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한다거나. 이 병호일주가요, 수가 있으면 또 기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존재감을 더 표출할 수가 있죠. 왜? 수화가 균형을 이루어서 너무 타오르고 정말 양기가 충천하는 것을 살짝 제어해 줄 수가 있겠죠. 매사에 이들은 행동이 빠릅니다. 행동이 빠르다 못해 행동하지 않고 또 조급한 그런 경향성이 아주 있습니다. 매사에 행동이 빠르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요. 또 겉으로 드러난 이런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포커페이스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고 또 배우자를 경시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상관으로 인해서. 자, 이 병호일주는요, 수와 토가 있으면 좋겠네요. 계절별 병호일주의 특성이 좀 다를 텐데요. 봄에 태어난 병호일주는요, 관성이 투관돼서 재성을 만나서 재생관이 되면은 아주 큰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봄에 태어난 병호일주는 봄이 인성인데요. 자, 이 인성이 너무 이상만 추구하지 않도록 또 재성과 관성을 만나게 되면 큰 명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래서 병화를 가지게 되면 또 교육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름에 태어난 병호일주라고 한다면 비겁이 중중해서 육친과의 인연이 어렵습니다. 비겁이 중중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떤가요? 조하게 되죠. 열조하죠. 그러니 인연이 어렵고 또 합격사주가 됩니다. 너무 뜨거워도 합격사주가 됐고요. 너무 습해도 합격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와 임수가 투관됐다면 오히려 삼복더위를 피할 수도 있고 조우를 이루게 돼서 위기를 면할 수 있는 사주가 되겠죠. 가을 신유수롤에 태어난 병호일주는요, 화기가 너무 워낙 병호일주 자체가 화기가 아직도 강하니까 신유수롤은 이제 화기가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화기가 강하니까 이제 약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재성이 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성이 식상생재되어서 좀 힘을 얻으면 아내에게도 잘하고 또 재성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겨울에 태어난 병호일주는요, 겨울에는 이제 수가 되기 때문에 또 수와 상극이 되면 이때 지지에서는 목이 있어서 통관을 시켜주면 더 좋고요. 또 수화를 조절하는 토가 있어서 천간에 있어서 수화를 조절하게 되면 이 병호일주가 겨울에 또 균형이 잘 맞는 사주가 되겠죠. 추월에는 정화가 임묘되다 보니 또 형제와의 인연이 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병호일주에게 어울리는 직업성, 병호일주가 갖는 그런 특성에 있어서 갖는 직업을 보면요, 교육, 의료, 요양. 그래서 이 병호일주들이요, 뭐 간호사도 많고 또 이 사회복지, 그래서 요양,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군경, 관광, 경제, 무역, 또 영업, 병화들이 또 영업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업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자, 이러한 일주의 특성을 가졌습니다. 자, 병호일주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정미일주로 만나뵐 텐데요. 타고난 사주를 통해서 분석된 자신의 단점 그리고 약점을 너무 감추거나 부정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보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좋지 않은 운이라서 혹은 내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체념하기보다는 삶을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냉소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너무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너무 마음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긴 터널 혹은 너무 깊은 동굴 안에 있어서 혹은 내 앞에 이 안개가 너무 끼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과연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까마득하다 하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조차도 알 수 없다면, 그렇게 인생이 한탄스러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어둠의 끝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잘 견뎌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겪는 고난 속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테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더 좋게 해주실 것에 미리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보세요.